지금 혹시 화면이 보이나요? 잠시만요. 혹시 지금도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은 허다원입니다.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Don't judge an object by its context, learning to overcome contextual bias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의 경우에는 동시에 발생하는 컨텍스트로부터 온 카테고리의 feature representation 간의 연관성을 좀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사실 여기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제 학습 시 데이터들 간의 contextual bias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함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콘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논문이랑 유사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개념으로 잠시만 잠시만요. 네. 먼저 기본 개념으로 scam이라는 거를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해서 요즘 xAI가 유행하면서 같이 나온 일종의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CAM 같은 경우에는 CNN 모델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분류를 진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일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의 차이점은 마지막에 이게 GAP라고 해서 Global Average Pooling이라는 파트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들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이 사이에 나오는 이 웨이트에 대한 이 값들을 이제 나중에 피처 맵과 곱해 줘서 이제 웨이트 썸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맵을 구하는 거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이제 어떤 부분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베이직 컨셉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본 논문은 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고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서는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달드리고자 하는 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초반부에 드렸던 컨텍스트로부터 온 카테고리의 feature representation 간의 연관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를 정말 잘 나타낸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상단 파트를 보시면 이제 그 스케이트보드에 해당되는 이미지들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같이 나오는 그 이미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우측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만 나온 경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짐작을 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이 같이 나오는 사진이 좀 더 많은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하단의 이펙트 파트에서 보시다시피 캠을 이용해서 이제 스케이트보드에 대해서 캠으로 나타낸 거를 봤을 때 좌측에 보시면 이제 사람에 대한 피처를 굉장히 많이 러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게 스케이트보드다라고 분류를 하는 그 좌측 베이스라인에 해당되는 파트를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서 제안한 방식을 이용했을 때 정말 스케이트보드와 사람을 잘 분류하는 거를 스케이트보드를 또 같이 잘 잡아내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한 걸 활용을 했을 때 스케이트보드만 나왔을 때 정말 잘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는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단의 좌측에 있는 그림과 같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 이제 '스케이트보드만 나오는 경우에는 학습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진행한 논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단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컨트리뷰션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카테고리들이 캠 간에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시켰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캠 기반 방법으로 카테고리로부터 컨텍스트 간의 연관성을 없애는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학습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걸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두 방법을 이제 object라든가 attribute, 그러니까 속성 간의 분류, 혹은 이제 네 가지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 가지의 데이터셋에도 적용을 시키는 실험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 성능이 괜찮다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로블럼 셋업에 대한 파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의 먼저 목표는 먼저 여기서는 이제 스키를 활용한, 그러니까 스키 이미지와 관련한 예시를 먼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로 계속 설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여기서의 목표는 스키만 나오는 경우에 정확히 해당 개체만 잘 분류하는 것, 그리고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스키가 사람이랑 같이 나타났을 때도 분류를 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작업을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dentifying bias category라고 하는 파트에 해당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편향된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작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샘플들을 뽑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먼저 B, Z, C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파트이고요. 여기서 이 바가 나타내는 거는 해당 셋의 집합 원소의 수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집합의 원소의 수고, 여기서는 차집합 원소의 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I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여기서 P hat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상단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카테고리 B에 대해 이미지 I의 예측 확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해당되는 즉 분자에 해당되는 파트는 그 두 카테고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를, 그리고 하단에 이제 분모에 해당되는 파트는 Z 없이 B 카테고리만 나타날 확률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Z 혹은 Z랑 같이 나오거나 혹은 Z 없이 카테고리 B가 나타나는 평균 예측 확률 비율이다. 그걸 이제 바이어스 BZ라는 거로 표현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B와 Z의 디펜던시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나타나는데요. 이번 수식을 이용해서 B와 Z의 디펜던시가 높은 정말 가장 서로 편향된 카테고리를 C로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우측은 이제 B와 C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캠을 활용한 이제 어프로치 접근법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제는 B는 거의 C랑 같이 나온다, 거의 함께 일어난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 발생하는 문제가 B가 C 없이 나오는 경우에 예측이 안 된다, 약간 그런 안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세운 가설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위치에 대한 어노테이션 없이 네트워크 C의 픽셀 영역에 덜 의존하도록 의도적으로 약간 force를 가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네요. 이제 먼저 수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수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캠을 이용한 거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어 그 어노테이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캠의 특징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캠을 좀 더 사용한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L5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 카테고리, 그러니까 즉 편향된 카테고리 B랑 C를 활용한 건데요. 캠 간에 중복되는 부분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는 이제 교집합에 속하는 아이들 중에서 이제 B에 해당되는 거랑 C에 해당되는 거를 각각 캠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프로덕트를 통해서 loss 펑션을 구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캠이 다른 어노테이션 없이 클래스 레이블만을 활용하여 학습을 하고, 약간 미분하는 등의 이제 여러 성질을 제공한다는 거를 여기서 제공하는 그런 특성을 사용해
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 번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gularization term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을 되었던 거는 이제 3 번식 같은 경우에서 3 번식을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overlapping 되는 약간 중복되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동안 즉 네 중복되는 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이 목적이었으니깐요. 그걸 최소화시키는 동안 B와 C의 캠 결과가 실제 픽셀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4 번식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캠 프리라는 거는 이제 먼저 프리 트레이닝 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는 의미고 그걸 사용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표준 분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프리 트레인 된 어떻게 보면 classification 네트워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먼저 활용을 해서 B랑 C로부터 캠을 각각 만들고 이 각각의 캠이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한 캠 간의 차이를 구함으로써 이제 regularization 되는 loss를 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 B, C, E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일반적인 표준 이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그냥 표준 표준 바이너리 클래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한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친 거를 이제 그 파이널 로스라고 해서 LChem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람다 1 이라든가 람다 2는 이제 임의로 값을 세팅을 해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각각의 러스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우측 그림을 통해서 같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 필을 이용해서 이제 피처가 나오고 그거를 각각 캠을 통해서 이제 스케이트보드와 person에 해당되는 파트를 구하고 여기서 overlap loss L5를 활용해서 이제 둘 간의 차이를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파트 loss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일반적인 classification loss를 구하는 파트가 있고 결국 이제 그러니까 pre-train한 캠과 비교를 하는 결국 이제 픽셀 위치 정보를 조정하기 위한 regularization loss가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캠을 활용해서 두 카테고리 간의 중복 부분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로는 이제 feature splitting과 선택적으로 이제 컨텍스트를 억제하는 작업으로 카테고리가 동시에 혹은 따로 나와도 분류를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식을 나타내면 이제 y hat은 결국 예측된 값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W가 weight이고 X는 D 차원의 fully connected 그 레이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WO랑 WS가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이제 여기서 나온 설명을 보면 이제 랜덤하게 이등분은 weight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0, XS로 이제 이 둘도 분류가 그 구분이 따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걸 이제 하단 그림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스키만 나오는 경우, 그리고 스키랑 사람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이제 스키만 나오는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feature extractor를 통해서 나가고 이제 exclusive 여기 파트에서 즉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있는 이미 같이 있느냐 없느냐를 같이 나타내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스키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밑에 하단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frozen을 보시면 여기서는 결국 이제 backpropagation을 진행하지 않는 파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스키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계속 학습을 시킨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스키랑 사람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상단으로 들어가서 이제 둘 다 같이 학습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WO랑 S가 정말 스키만 그리고 사람만 나타낼 수 있느냐를 의문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실험도 여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후에 실험 파트에서 좀 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잠시만요. 네, 여기서 제안한 방법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알파라는 값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바이어스된 카테고리가 컨텍스트가 없는 경우에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고 이에 훈련 데이터 분포를 왜곡시킨다는 그런 거를
먼저 베이스로 삼고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높은 웨이트로 주는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자 한 파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후에 실험에 이제 웨이트 러스 파트였을까요? 네. 거기서 이제 다른 가중치보다 약간 10배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라는 파트랑 쪼끔 더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 그 먼저 이게 알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알파는 컨텍스트의 존재 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카테고리의 학습 예시 수 비율 제가 그 퍼센테이지라고 할 수 레이시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은 값은 이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어진 편향된 카테고리에 대해서 데이터의 왜곡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걸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의해서 러스 계산이 진행되는 거를 우측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트레이닝 셋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수식을 통해서 이제 바이어스된 카테고리를 이제 나누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옵티마이제이션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나타낸 파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 트레인된 네트워크를 백본으로 사용을 하고 그것을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파인 튜닝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러스를 다 각각 적용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트레인 네트워크로 레슨넷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미지나 데이터를 사용했다 등등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만약에 없으시면 바로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이제 실험에 해당되는 파트인데요. 먼저 상단은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나타내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MS 코코데이터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오브젝트와 관련된 데이터셋인 코코 데이터셋도 사용을 했고 언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기린을 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약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보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포함한 데이터셋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딥 패션이랑 이제 AWE라고 해서 애니멀에 대한 attribute 데이터 이렇게 4 가지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 셋업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exclusive이랑 co-occur를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S는 결국 카테고리 이제 한 쌍을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B랑 C 이 페어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clusive 같은 경우에는 B가 C랑 절대 같이 일어나지 않는 여기 테스트 set for B에 해당되는 그림에서 상단에 해당되는 파트다라고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co-occu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동시에 같이 나타내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러스도 사용해서 비교를 한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밸런싱 러스라는 것도 사용을 했고 또한 이제 제한된 방법에 대해서 이게 어떤 파트에서 좀 더 잘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레이블을 제거한 거나 이미지를 제거하거나 혹은 웨이ted 러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약간 러스에 해당돼서 페널티를 좀 더 좀 더 가중치를 좀 더 가하는 파트와 네거티브 페널티 이렇게 4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탠더드라고 한 거는 이제 왜 일반적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활용한 그 실험을 볼 수 있고요. 이건 클래스 밸런싱 러스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측정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을 비교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웨이ted 러스를 했을 때 이제 정말 B랑 C 데이터 카테고리가 있을 때 그 둘이 정말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 정말 잘 나타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후에 한 두 피겨 정도가 이제 본인들이 제시한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 게 나오는데요. 하나는 RCam에 해당되는 파트로
캠만을 활용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ur feature split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에 해당되는 파트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탠더드 일반적인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했을 때의 결과와 여기서 이제 캠이라는 방법을 활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 거를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는 스탠다드를 이용한 건데요. 먼저 이제 어 리모컨을 찾는 태스크인데 이제 좌측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모컨이 전혀 아닌 다른 거를 분류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반면에 여기서 캠을 활용한 경우에는 여기서 제한한 hours 캠을 이용한 경우에는 리모컨도 같이 이제 잘 디텍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서도 요게 스탠다드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사람을 디텍하는 걸 볼 수 있는 반면에 hours 캠을 이용했을 때는 스케이트보드만을 정말 잘 디텍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hours 캠이랑 hours feature split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교를 한 건데요. 이제 캠만을 이용했을 때는 어 네, 스케이트보드를 잘 분류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제 우측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이제 스케이트보드 피처를 잘 스플릿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측에 스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요. 네, 이거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나타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라는 거는 음 이거는 좌측에 먼저 여기서 스탠다드한 방법을 이용한 것과 여기서 제안한 our feature split을 이용해서 나타낸 거고요. 이게 초록색에 해당되는 파트가 스탠다드를 이용을 했을 때는 잘 안 됐지만 our feature split을 이용했을 때는 정말 잘 된 케이스. 그리고 우측에 붉은 박스 부분은 스탠다드에서도 our feature split에서도 잘 안 된 케이스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인풋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같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각 객체 하나만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보드라면 스케이트보드만 가져온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피처를 정말 잘 뽑아낸다라는 거를 나타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파트가 저는 사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했던 파트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WO랑 WS 그 웨이트을 그냥 랜덤하게 스플릿해서 이제 학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WO는 각각의 오브젝트에 해당되고 이제 WS는 그 오브젝트와 같이 나타나는 같은 카테고리처럼 약간 동시에 자주 발생하는 아이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WO에 해당되는 부분은 핸드백의 경우 핸드백만을 잘 분류하고 잘 나타내고 WS 같은 경우는 그 외로 사람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car에 해당되는 파트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WO는 내가 이제 분류하고 싶었던 그 피처에 대해 오브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내는 그 피처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WS는 그렇지 않은 파트를 잘 보여주는 거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트는 이제 Unreal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타낸 테스트를 하는 파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스탠더드랑 our cam이랑 our feature split을 이용했을 때 이제 MIP를 이용해서 체크를 했을 때 our feature split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 성능이 괜찮게 잘 나타난다를 보이고 있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스탠다드라든가 다른 러스를 활용했을 때 혹은 우리 our feature split에 적용시킨 러스를 이용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잘 나타내는가를 보는 실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자 했던 거는 일단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컨텍스트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편향된 클래스를 인식하는 데에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일반시키고 이제 일반적인 방법보다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파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퓨처 마크로 제안한 거는 이제 좀 더 그 그러니까 장면이라든가 카테고리와 같은 좀 더 유용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모델 간의
모델 간의 관계를 보는 데 활용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런 걸 활용하면 좋겠다."라고도 했고요. 이런 제한된 방법을 통해서 물체 감지나 비디오 동작 인식과 같은 작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질문이 없으면 발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